세은배치가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15차 시에 걸쳐서 몽골어의 초급 문법을 학습하게 될 몽골어 강사 김희경이라고 합니다. 저와 지금 이 수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몽골어를 처음 공부하기 시작하셨던 분들이거나 혹은 몽골어를 약간 구사할 수는 있지만 문법적인 부족함을 느껴서 이렇게 학습을 하러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문법 강좌는요, 기본적으로 차강터거의 몽골어의 알파벳을 이미 습득하신 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아직 몽골어의 알파벳 학습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약간의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하신 다음에 함께 하신다면 더욱더 학습 성과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앞으로 15차 시에 걸쳐서요, 몽골어의 8격, 몽골어의 문법의 기본이 되는 8격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요. 또 그에 이어서 몽골어로 숫자를 어떻게 말하는지, 또 몽골어의 방향은 어떻게 묻고 답할 수가 있는지, 또 자신의 의사를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전달하는 표현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요, 몽골어의 기본 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몽골어의 문법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몽골어의 의문문을 어떻게 묻고 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몽골어의 특징에 대해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몽골어는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입니다. 이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라 함은 우리나라와 어순이 같다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갑니다 등등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문법적으로 무슨 순서를 바꾸지 않아도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점은 어느 언어가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랑 똑같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100% 어순이 동일할 수는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타이어 계통이라서 어순이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순이 같기 때문에 문법적인 학습이 비교적 용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순이 같고 다르고는 우리가 영어에서 관계대명사를 학습하면서 굉장히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몽골어는 비록 발음은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어순으로 인해서 크게 힘드신 부분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단 초급 단계부터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출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모음조화 현상이라고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모음조화 현상은요, 여러분들께서 몽골어의 초급 문법을 학습하실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음조화 현상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방법은요,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라는 이 간단한 규칙인데요. 몽골어는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몽골을 몽골어로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우리는 몽골이라고 부르지만 몽골어로 발음을 했을 때는 멍것이라고 L 발음이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죠. 여기서 봤을 때 처음 시작하는 M, 자음이 있고 다음 어라는 모음이 왔네요. 이 어라는 모음은 몽골어의 대표적인 남성 모음으로서 뒤에 보니까 다시 어라는 모음이 나오게 됐죠. 이렇듯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라는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15차씩 학습하는 내내 쭉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교차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 교차거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단어에 어간을 잘라서 접사를 붙여서 그 문장에서 해당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소락라는 단어 배우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서 이렇게 어간을 나누어 봤을 때 어두에는 소르라는 게 남아 있겠고요. 어미에는 아흐가 남아 있겠죠. 이렇게 어간을 분리했을 때 우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이르기까지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여기에 다른 접사를 붙여서 문장 내에서 어떠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시할 수 있는 문장으로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차건은요, 우리가 뒤에서 학습하게 될 몽골어의 팔격이라든지 혹은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간을 잘라서 접사를 연결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몽골어의 어순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몽골어는 한국어와 어순이 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이름은 벌러르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이 사람은 나의 같은 반 친구 토야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한국어와 뭐 다르다 아니면 어순이 이상한데요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 그렇지 이름이 벌러르구나 같은 반 친구 토야구나 저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누구지? 라고 바로 이해를 하셨을 텐데요. 처음부터 한 문장씩 읽어볼까요? 미니늘 벌러르 미니늘 벌러르 두 번째 문장이 인힘베 인힘베 세 번째 문장에는 인미니 앙깅네치 토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니라는 나의 이름은 벌러르입니다 라고 쓰여져 있네요. 제 몽골 이름이 벌러르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그냥 몽골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성함을 제 이름은 미니넬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바로 설명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의문첨사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쉽죠? 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나의 같은 반 친구인 토야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기서 만약에 제 이름을 넣는다든지 여러분의 성함을 넣고 싶으시다면 인 미니 앙깅넷 희경, 철수, 수미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쉽게 넣어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다시 특징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음조화 현상이 나왔습니다. 모음조화 현상을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음조화 현상은요, 단어의 첫 번째 음절이 남성 모음일 경우 다음 음절에도 남성 모음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첫 음절이 여성 모음이었다. 그러면 다음 음절에도 여성 모음이 나타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 남성 모음을 먼저 살펴보면요. 총 7개가 있다고 여기 쓰여져 있네요. 남성 모음은 아, 어, 오, 의, 야, 여, 요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고요. 여성 모음은 5가지가 있다고 쓰여져 있네요. 에, 오, 우, 예, 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발음하기 어려울 부분이 이 오 발음이겠죠?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7개의 남성 모음과 5개의 여성 모음이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학습하게 될 모음조화 현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게 됩니다. 또 이 모음조화 현상은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단모음, 장모음, 그리고 이중모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넓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단모음은 말 그대로 짧은 모음, 장모음은 말 그대로 긴 모음이 되겠고요. 이중모음은 2개의 모음이 합쳐져서 이중으로 발음되는 모음이라는 뜻입니다.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역시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단모음은 여러분들께서 알파벳을 학습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아, 에, 이, 어, 오 이렇게 발음이 될 텐데 밑에 보니까 누가 봐도 2개씩이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에, 이, 어, 오 이렇게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알파벳만 발음을 하면은 우리가 아니 실질적으로 발음을 이렇게까지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를 학습한다든지 문장이 들어갔을 때는 단모음과 장모음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또 발음하기는 생각보다 오히려 문장이나 단어가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모음과 장모음이 있다는 정도만 캐치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중모음은 I, A, 어이, 오이 이렇게 등등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이중모음도 남성과 여성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음 조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남성일지, 여성일지를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앞서 학습했던 모음 조화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단어의 첫 음절에 어가 들어가고 그렇다면 뒤에도 자연스럽게
모음 조화 현상에 따라서 남성 모음이 들어가겠죠. 설렁거스, 설렁거스. 설렁거스는 몽골어로 한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발음하게 되실 단어이고요. 두 번째는 모음이 애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여성 모음이겠죠. 여성 모음이면 당연히 뒤에도 모음 조화 현상에 따라서 애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단어의 발음은 채책, 채책, 꽃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를 살펴보면 역시 여성인데요. 우리 알기 쉽게 남성은 L, 여성은 M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L는요, 남성 몽골어인 에르크테에서 앞에 L을 따온 것이고요. M 역시 여성인 에메크테 단어를 앞에만 따와서 M으로 알기 쉽게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 애가 왔네요. 애는 대표적인 여성 모음이죠. 그런데 뒤에 보니 여성 모음인 애가 왔는데 아, 길게 나왔구나. 그렇다면 발음을 길게 해줘야겠죠? 애매, 애매. 할머니라는 단어입니다.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앞에 아라는 남성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뒤에도 남성이 나오게 되겠죠. 마스갈, 마스갈. 모자라는 뜻이고요. 남성 단어였습니다. 다음 우리 앞에서 학습했던 멍걸, 멍걸. 당연히 남성인 모음이 왔으니 뒤에도 남성인 모음이 오게 되겠죠. 장모음 챙겨서 길게 발음해 볼까요? 울, 울. 구름이라는 단어이고요. 사실 이 단어는 모음 조화 현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 장모음은 이렇게 단어로 발음이 됩니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밑에 단어를 보시면요. 지셰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지셰, 몽골어로 예시, 예문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단어고요. 앞에 봤는데 여기는 이가 있는데 왜 뒤에는 이가 아니라 애가 장모음이 이렇게 왔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항상 앞에 아가 왔다고 뒤에 아가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살펴봤듯이 남성 모음 7개, 여성 모음 5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꼭 앞에가 하나가 왔다고 똑같이 뒤에 아가 온다든지 애가 왔으니까 무조건 애가 온다든지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 남성 모음이 있으면 유추해서 뒤에도 남성 모음이 오겠구나 정도로 알 수 있다는 점이 모음 조화 현상의 특징입니다. 오어, 앞에 여성 모음 오가 왔네요. 그렇다면 뒤에도 오, 장모음이지만 같은 여성 모음이 위치하게 되겠죠. 오어는 할아버지라는 단어이고요.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애매, 오어,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네요. 마지막 단어 앞에 아, 남성 모음이 위치했고 뒤에 장모음인 아가 왔네요. 다와, 다와, 월요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앞에 남성 모음이 오면 뒤에도 여성 모음이, 또 여성 모음이 오면은 남성 모음은 남성 모음끼리, 여성 모음은 여성 모음끼리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어 학습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었어요. 다음 교차어의 예시를 제가 처음에 소라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 헐, 이츠승, 비, 헐, 이뜨추벤, 비, 헐, 이트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간이 지금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이뜨, 먹다라는 동사에서 이렇게 어간을 나누어서 과거를 나타내는 승의 사형태, 그 다음 현재 진행을 나타내는 죄 혹은 채, 미래를 나타내는 나의 사형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설명하실 수가 있어요. 교차어란 이런 언어를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몽골어의 특징적인 부분인 어순이 같고 그 다음 모음 조화 현상이 있고 교차어라는 것을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의문문을 어떻게 묻고 답할 수 있을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몽골어의 의문문은요, 크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와 의문사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학습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의문사라 함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몇 명이서 어떤 걸 또 어떻게 등등의 의문사가 들어갔을 경우를 말하게 되겠죠. 이렇게 의문사가 있는 경우 단어의 끝이 자음으로 끝나거나요. 혹은 is, am, and, be로 끝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의문첨사인 be를 넣어주시게 됩니다. 또 의문사가 있는데 모음으로 끝난다든지 is, am, and, be 이외의 문자로 끝날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왜라는 의문첨사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일단 몽골어의 의문문은 의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s, am, and, be 이렇게 유무에 따라서 다시 be 혹은 왜로 나누게 된다로 캐치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 앞서서 의문사가 있는 경우를 먼저 학습을 했죠. 인이라는 인요라고 나왔는데 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일, am, and, 배 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오라는 모음으로 끝나게 됐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in, 요, 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있을 경우는 배였고요. 없을 경우는 왜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틀힌 오, 좋아. 우리 여기 n이 들어가 있죠. n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 n이 들어갔네? n이 들어갔으면 배로구나. 틀힌 배,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고요. 다 하나 실승, 우리 이런 붙여지는 부분들은 뒤에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겠죠. 아, 동일하게 n이 들어가고 자음으로 끝났네요. 다 하나 실승 배,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다 히튼 나스테 일단 자음도 아니고 is, am, and, 배 중에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히튼 나스테 왜? 당신은 몇 살이십니까?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in you 이것은 무엇? 한 다음 역시 모음으로 끝났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를 넣어주게 되겠죠. in you의 이것은 무엇입니까?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의문사가 있으실 때 이렇게 is, am, and, be의 유무에 따라서 의문첨사를 붙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살펴봐야겠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는 크게 남성 모음과 여성 모음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이에요. 남성 모음 대표적인 아, 어, 오, 여성 모음 에, 오, 우. 만약 단어가 남성 모음으로 구성이 돼 있고 단모음으로 끝났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첨사인 오를 붙여주실 거고요. 여성 모음인 단어인데 단모음으로 끝났다 하면 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성, 여성에 따라서 단모음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남성이면 오, 여성이면 우의 의문첨사를 붙이면 되겠구나. 좋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인 단모음에 의문첨사를 어떻게 붙이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남성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혹은 여성 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어의 끝이 장모음이거나 이중모음일 경우는 우리가 의문첨사를 조금 다르게 붙여주게 됩니다. 바로 요와 유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성일 때는 요, 여성일 때는 유로구나. 그렇다면 남성 모음이지만 장모음으로 끝나거나 혹은 이중모음으로 끝날 경우에는 의문첨사인 요를 붙일 것이고 단어의 끝이 여성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의 끝이었는데 그 끝에 장모음이나 이중모음이다 라고 하면 유를 붙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표 자체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시면요. 사실 의문문 만들기는 의문 첨사 붙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첫 시간에 가볍게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문사가 없는 경우도 한번 학습을 해봐야겠죠. 센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뒤에 보니까 일단 남성 모음인 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장모음, 이중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와 우 중에 남성 모음인 오를 붙이겠구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in 하른다 다음에 물음표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른다 연필
입니까? 라고 묻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봤더니 이렇게 장모음이 있네요. 장모음이 있고 아는 대표적인 남성 모음이었으니까 우리 요나 유 중에 선택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남성 모음이니까 유가 되겠네요. 유는 여성 모음, 요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죠. 인하른다요, 이것은 연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보면 타 어유튼 당신은 학생입니까? 라는 문장일 텐데 보니까 이중모음도 아니고 장모음도 아닌데 이렇게 아가 들어간 남성 모음이구나. 그렇다면 남성 모음의 의문첨사 오를 붙여주면 되겠죠. 타 어유트노 당신은 학생이십니까? 혹은 네 번째 문장을 봤을 때 다 엑치테라고 나와 있네요. 당신은 누나가 혹은 당신은 언니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텐데 우리 A라는 이중모음이 나왔죠? 이중모음이 나왔으면 요나 유일 텐데 보니 A라는 여성모음이 들어가 있는 단어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성모음의 형태인 유를 붙여줘야 하겠죠. 다 엑치테유 당신은 누나가 있습니까? 당신은 언니가 있습니까? 라는 문장이고요. 여긴 두 개씩 들어가 있네요. in, 올, 다음, 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장모음, 단모음 차이가 나고 또 남성, 여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와 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올 같은 경우에는요. 산이라는 뜻이고요. 뒤에 울은 구름입니다. 산과 구름이겠죠? 이것은 산입니까? 구름입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봤더니 둘 다 끝나는 부분은 이중모음도 아니고 장모음도 아니에요. 따라서 앞에 있는 남성 단어인지 여성 단어인지를 보고 구분을 해줄 텐데 오는 대표적인 남성이기 때문에 인, 올, 오, 울, 우 이것은 산입니까? 구름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고요. 또 밑에 보니 오스와 우스의 차이가 나와 있네요. 우스는 머리카락이라는 뜻이고요. 오스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저것은 머리카락입니까? 물입니까? 라고 묻게 될 텐데 우리 우와 오의 차이, 여성과 남성의 차이라고 알고 있죠? 따라서 텔, 우스, 우, 오스, 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의문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조금 차이가 있죠. 하지만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쉽게 학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문문 묻고 답하는 걸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엔 제가 지시대명사를 드렸고요.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단어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문첨사인 오와 우 혹은 유와 유 중에 어떤 게 들어갈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있는 이것은 혹은 이 사람은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있는 말갈 말갈 모자라는 뜻인데 일단 뒤에는 이중모음이 있네요. 그럼 이중모음이 있고 남성 단어일 때는 당연히 요가 들어가겠구나. 있는 말갈요 이것은 모자입니까? 혹은 틀 말갈요 저것은 모자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채찍이라는 꽃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요. 끝에 보니 이중모음도 장모음도 아니고 여성 단어로구나. 애가 들어갔으니 여성 단어로구나. 그렇다면 인 채책 우 혹은 들 채책 우 이것은 꽃입니까? 저것은 꽃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물으실 수 있겠어요. 세 번째 단어는 어워가 나와 있네요. 우리 어워는 할아버지라고 학습을 했었죠. in 어워 유 왜냐하면 오가 들어간 여성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모음으로 끝났고요. in 어워유, 텔 어워유 이분은 할아버지이십니까? 저분은 할아버지이십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겠고요. 우리 앞서 학습했던 하른다, 연필도 끝이 장모음인 남성 단어로 끝났기 때문에 in 하른다요 혹은 텔 하른다요 이것은 연필입니까? 저것은 연필입니까? 문장이 되겠고요. 어유튼 끝에 장모음, 이중모음도 아니죠? 그렇다면 일단 남성인 오가 들어가겠고 in 어유트노, 딜 어유트노 이 사람은 학생입니까? 저 사람은 학생입니까? 우리 헷갈렸던 우스가 나와 있네요. 우스,
다른 비슷한 단어 오스가 있었죠? 오스는 일단 머리카락이니까 이것은 머리카락입니까? 저것은 머리카락입니까?를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 우스 우 틸 우스 우라고 문장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서 방금 살펴봤던 장모음이 들어간 말가이였죠. 이것은 모자입니까?를 말할 때 우리는 있는 말가이 요라는 의문첨사를 사용했습니다. 있는 말가이요? 그럼 물었을 때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답을 할 때 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팀은 우리나라 말로 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모자예요? 라고 물으면 네, 그거 모자예요 라고 우리도 대답을 하잖아요. 네, 팀, 맞습니다. 있는 이것은 마스카이, 모자입니다 라고 하게 되겠고요. 하른다 라는 뒤에 장모음이 왔기 때문에 텔 하른다 요 라고 쓰게 되겠고요. 저것은 연필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앞에서 맞습니다는 팀이라고 배웠는데 얘는 좀 다르네요. 우리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저것은 연필이 아니라 볼펜입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이 우고이와 비씨의 차이가 굉장히 미묘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대상을 부정할 때 볼펜이 아닌 거고 연필이 아닌 상황을 말할 때는 우고이를 앞에 먼저 써주고요. 그것은 연필이 아니라 그럴 때 뒤에 부분에 비씨를 써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이거로 그럼 비씨를 앞에 붙여도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언어를 배우다 보면 굉장히 미묘한 그런 어감의 차이라는 게 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구이를 먼저 붙여주신 다음에 뒤에 이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부정하실 때 비씨를 써주시면 돼요. 우구이가 앞에 오고 비씨가 중간에서 뒤에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저거는 연필이 아니라 볼펜입니다 라는 문장이고요. 이나 박씨, 선생님이라는 단어인데 남성 아가 들어있고 그렇다면 장모음 이중모음 없으니까 박시오 임치 애가 들어갔네요. 애는 여성 모음이니까 임치우 있는 박시오 엠추 이분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십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있는 박씨, 이 사람은 선생님입니다. 있는 박씨, 비씨, 이분은 선생님이 아니라 엠추벤, 의사이십니다. 혹은 있는 엠추비씨, 이분은 의사가 선생님이 아니라 박시벤,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단어의 순서를 바꿔서 우리말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의문사가 있을 때 의문첨사를 또 어떻게 붙일지, 의문사가 없을 때는 의문첨사를 어떻게 붙일지에 대해 학습을 해봤는데요.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센 베츠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뒤에 남성이 있기도 하고 또 이중 장모음이 없기 때문에 센 베츠가 노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센 베츠가 노, 안녕들 하십니까? 우리 1대1 인사할 때, 1대 다수 인사할 때 몽골어는 인사법이 조금 다르죠. 센베노 할 때는 그냥 안녕하세요. 1대1의 경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써있는 센베츠가노 라고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이 다수에게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센베츠가노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타니를 힝, 타니. 당신의, 우리 다음 시간에 이 속격을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당신의 이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어야겠는데 우리 hen이 들어갔네요. hen 의문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문사가 들어갔고 l, m, n 배중에 일단 자음으로 끝나기도 했고 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를 써주는 게 가장 올바르겠네요. 타니넬 힘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문장 티르타니 충크 저것은 당신의 가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가 들어간 여성 단어이고 장모음, 이중모음은 아니기 때문에 우를 써주시면 돼요. 테르타니 충호 저것은 당신의 가방입니까?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면 선잉, 세흥, 요태 하고 블랭크가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요,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이중모음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선잉, 세흥,
요태 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우리 의문사가 있을 때는요, it, am, and, 배의 유무만 파악하면 됐었잖아요. 선행, 세흥, 요태, 왜. 여러분께, 당신께 새로운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뭐, 잘 지내십니까? 등등의 문장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와봤어요. 태응벤, 잘 지냅니다. 뭐, 당신 잘 지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선행, 세흥, 요태회 라고 물으시면 되겠고요. 대답으로는 태응벤, 잘 지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는 온다, 이것은 음료입니까? 아니면 우유입니까? 를 말하고 싶은데 일단 봤더니 둘 다 장모음이고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으로 되어 있죠. 이는 온다요, 수, 유. 이렇게 유, 남성과 여성 차이를 두셔서 여러분들께서 의문첨사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첫 시간으로서 몽골어의 특징, 문법적인 특징 사항과 의문사를 어떻게 붙이는지, 또 의문첨사를 어떻게 붙이는지, 의문문 묻고 답하는 것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비교적 첫 시간이어서 저는 가벼운 주제로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배우신 내용 학습 많이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시간에는 몽골어의 속격부를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